네, 안녕하세요. 고등학교 1학년 통합사회 노트필기 수업 시작합니다. 오늘은 그 시장경제와 금융에서 시장경제 관련해서 시장의 어떤 내용에 대해서 살펴볼 건데, 시장은 정상적으로 기능할 때 좋은 세 가지 기능을 발휘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장경제체제를 택하고 있죠. 그런데 이런 시장도 완벽한 게 아니라서 우리 자본주의 발달 단계를 보면 문제가 발생하고 대공황이 발생하죠. 그런 시장의 한계점, 시장의 실패 이유에 대해서 오늘 수업을 통해서 알아볼 건데, 시장 실패의 원인을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누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있는 세 가지 내용이 오늘 배울 수업의 주요 내용이니까 개념을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바로 빈칸부터 채워볼게요. 자, 1번 먼저 시장이 정상적으로 작동하면 어떤 장점들이 있을까요? 첫 번째로 거래 비용을 감소시켜줍니다. 사람들에게 어떤 장소에서 우리가 만나가지고 거래를 하자라고 약속을 하면 그런 다양한 거래 비용을 감소시켜주고요. 그리고 시장에서 물건을 팔아가지고 돈을 벌면 사람들이 이게 좋다는 걸 더 알기 때문에 자기가 잘 만드는 물건을 더 많이 생산하고 더 잘 만들려고 일을 나누어서 하고 자기가 잘 만드는 것만 집중해서 특화해서 생산을 합니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사회 전체적으로 생산성이 증가하는 이런 효과가 있습니다. 자, 이런 과정을 통해서 자원이 쓸데없이 낭비되지 않고, 우리 자원은 부족하잖아요. 사회 전체적으로. 이게 효율적으로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 사람에게 배분되는 그런 아주 중요한 기능을 시장이 하고 있는 겁니다. 시장은 이렇게 좋은 기능이 있는데요. 가끔 시장은 말썽을 일으키기도 합니다. 그래서 시장의 한계, 어떤 것이 있나 한번 볼 텐데요. 우리 이것을 시장 실패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케인스 같은 사람은 정부가 개입해야 된다 주장을 했는데, 어떤 게 시장의 실패냐면 시장에서 자원 배분이 효과적으로, 효율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는 상태. 그러면 어떤 곳에서는 쓸데없이 물건을 많이 남아서 남기고, 그러면 그 물건 때문에 또 기업이 부도가 날 수 있고, 어떤 곳에서는 수요는 넘치는데 공급이 못 따라오고, 여러가지 사회 전체적으로 이게 효율적으로 분배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시장의 이런 기능이 제대로 동작을 하지 않겠죠. 오늘은 요 간단한 내용을 통해서 시장의 실패가 뭔지 대충 알았으니까 시장 실패의 원인을 좀 더 자세하게 세 가지로 나누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장 실패의 첫 번째 원인, 소수의 또는 하나의 기업이 그 시장 전체를 전부 다 장악하고 있으면 그 기업 마음대로 되기 때문에 시장의 기능이 돌아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시장을 뭐라고 하냐면 독과점 시장이라고 부르는데요. 이런 것들을 불완전 경쟁 상태다. 완전한 경쟁 상태에 이르러야 시장이 모두가 다 똑같이 공평하게 경쟁을 해야 이렇게 똑같이 잘 돌아가는데, 일부 센 공급자가 하나인 독점 기업인 경우, 또는 공급자가 한 3개, 4개 소수인 이런 과점 기업들이 시장을 장악하고 있을 때 이런 문제가 발생합니다. 시장을 지배하는 소수의 기업들, 이런 독과점 기업들이 가격이나 생산량을 자기네 기업이 더 돈을 벌 수 있을 그런 가격이나 생산량으로 임의적으로 조절합니다. 그걸 담합이라고 하는데요. 그러면 시장에서 자유롭게 이렇게 뭔가 기능적으로 돌아가야 할 자원의 배분이 이 기업들 마음대로 하는 거잖아요. 자기네 이윤 추구를 위해서. 그럴 때 문제가 발생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효율적으로 자원 배분이 안 될 수가 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가끔씩 어떤 소규모의 기업들이 나쁜 담합행위를 했다 뉴스에 나오면은 벌금을 내리고 한 게 그런 이유입니다. 이런 걸 막기 위해서 독과점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공공재가 공급이 똑바로 안 되기 때문에 또 문제가 발생합니다. 자, 요거는 공공재라는 게 뭔지 한번 좀 적어볼게요. 공공재는 국가의 유지에 필수적인 국방, 그 다음에 치안 유지, 경찰력들, 돈 들어가는 거잖아요, 다. 그 다음에 길거리에 가로등 설치, 그 다음에 뭐 도로가 경부 폈을 때 도로 보수하는 거, 이런 것들, 이런 게 똑바로 안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럼 왜 이게 똑바로 안 될까요? 이런 공공재는 누구에게나 필요한 거지만 누구든 이걸 설치할 의무는 없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돈을 꼭 잘 버는 게 아니기 때문에 돈 많은 기업들이나 개인들이 굳이 이걸 설치하려고 하지 않아요. 그럼 우리 수행평가 할 때도 이렇게 막 아무것도 안 하고 막 올라타는 친구 버스 탄다고 막 그러잖아요. 그런 것처럼 공공재는 사회 전체적으로 누구도 내가 굳이 생산을 안 해도 효과를 볼 수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만들어 놓은 거에 올라탈 수 있기 때문에 말 그대로 버스를 타는 무임승차 현상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이 현상 이름이 무임승차라고 해요. 그래서 공공재는 항상 부족합니다. 공공재 생산에 필요한 자원이 그러면은 적절하게 배분되지가 않겠죠. 좀 더 적어보면, 민간 기업들 입장에서 민간 기업의 가장 큰 목적인 이윤 추구, 이런 거에 공공재를 아무리 만들어도 크게 도움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아무도 나서서 스스로 자원봉사해서 자기 돈을 쓰면서 공공재를 공급하지가 않겠죠. 그리고 누구든지 다 자기 돈 안 쓰고 남이 만들어 놓은 공공재에 올라타서 도를 이용하고 국방의 안전한 곳에서 경제활동을 하고, 이런 현상이 발생하겠죠. 자, 그래서 공공재 공급 부족이 발생하는 게 시장에 가진 한계점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겠습니다.
공공재는 왜 무임승차가 발생할까요? 그것은 공공재가 가진 두 가지 특징 때문인데요. 바로 배제성이 없다는 비배제성, 배제성, 그리고 경합성이 없다는 비경합성, 이렇게 우리가 부릅니다. 배제성이 없다는 건 대가를 지급하지 않아도 내가 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돈을 안 내도 가로등 밤에 안전하게 트럭 운전해서 물건 팔 수 있으니까 이거 굳이 가로등 내가 설치할 필요 없다는 거죠. 그리고 내가 소비를 함으로써 다른 사람이 소비를 못하는 경합성이 없다는 겁니다. 내가 도를 이용함으로써 다른 사람이 도를 못 이용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내가 안전하게 사는 게 다른 사람이 안전하게 사는 거에 방해되는 게 아니죠. 그래서 이 두 가지 특징 때문에 무임승차가 발생합니다. 자, 그래서 시장의 한계점은 공공재의 공급이 부족한 현상이 나타난다. 우리 이거 관련해서 배제성과 비배제성에 따라서 재화를 어떻게 구분하는지 한번 네 가지로 A, B, C, D 벤 다이어그램에 한번 표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합성과 지금 배제성이 A, B 이렇게 동그라미 가까운 부분에 표시가 되어 있고요. C, D 이렇게 겹쳐진 부분과 D는 나머지 부분 이렇게 되어 있죠. A 부분부터 보고 하나씩 사례를 들어볼게요. 우리 지금 뭐 하는 거냐면 공공재라는 거의 특징이 어떤 것인가 알기 위해서 한번 이걸 구분을 해본다는 겁니다. A는요, 지금 경합성은 있죠. 여기 부분이잖아요. 근데 지금 배제성은 없는 여기 순수 A 경합성 부분입니다. 자, 그러면 경합성이 있는 거, 그럼 무슨 뜻이냐? 내가 소비하면 다른 사람이 소비를 못한다는 겁니다. 대신에 배제성은 없어요. 대가를 지급하지 않아도 소비가 가능하다. 요런 거는 모두가 공유하는 자원, 요런 겁니다. 바닷속에 있는 물고기, 내가 물고기 한 마리 잡는다고 다른 사람이 못 잡는 건 아니죠. 대신에 돈은 안 내니까 이런 것들이 여기에 해당한다는 거고요. 두 번째, B는 순수한 배제성만 있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경합성은 비경합성 없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소비를 하더라도 다른 사람이 소비할 몫을 감소시키는 게 아니에요. 대신에 돈은 내야 되는 거. 예를 들면 핸드폰 요금제 같은 거 있죠. 또는 영화나 TV, 넷플릭스, 그런 유선 방송, 이런 것들이 이런 거에 해당합니다. 유선 방송. 자, 그다음 세 번째, 여기는 뭐냐면 C, A랑 B, 경합성도 있고 배제성도 있는 거예요. 이건 뭐냐면 돈도 내야 되고 내가 하나 차지하면 다른 사람이 못 차지하는 그런 것들이 있어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많이 사는 사적인 물건들이 다 그런 거죠. 사적인 재화들, 시장에서 파는 것들, 예를 들면 아이스크림을 구입하는 것, 이런 것들이 바로 C에 해당합니다. 그럼 오늘 우리가 배운 공공재는 어디에 해당할까요? 공공재는 바로 이 D 부분에 해당합니다. 여기가 공공재이고요. 전체적으로 보면 경합성과 배제성이 둘 다 나타나지 않는 이 부분에 공공재가 해당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게 뭐가 있냐면 특징이 일단 경합성이 없고 배제성도 없는 여기 바로 공공재다. 아까 말했던 국방, 치안, 경찰, 군인, 그리고 도로, 가로등 이런 것들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자, 그래서 시장의 한계점, 이거 누구도 돈 들여서 남 좋은 일을 누구도 나서서 하지 않는다. 그게 바로 공공재 공급 부족을 가져온다라는 두 번째 내용입니다. 이 두 번째 내용은 뭐 시장 실패의 원인이라기보다는 시장 한계의 어떤 한 모습을 나타내는 거겠네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시장이 실패하게 된다. 그래서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면 되고요. 세 번째는 뭐냐면 외부 효과입니다. 외부 효과라는 거는 요걸 이름을 잘 기억해 주세요. 이게 그 교과서의 정리가 또는 문제집의 정리가 애매하게 돼 있어가지고 이게 뭔지 되게 헷갈리는데 잘 들어보세요. 외부 효과는 이런 거예요. 내가 의도하지 않았어. 근데 다른 사람한테 피해를 줬네? 아니면 다른 사람한테 좋은 일을 했어. 내가 의도하지 않았는데. 그런 걸 합쳐서 다 그냥 외부 효과라고 합니다. 그런 내가 의도하지 않은 효과 있죠? 그 효과 자체를 외부 효과라고 하는 거고요. 이 외부 효과는 다시 두 가지로 나누어서 내가 의도하지 않았는데 좋은 일을 한 외부 경제 효과와 그 다음에 내가 의도하지 않았지만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끼치는 외부 불경제 효과로 이렇게 나뉘는 겁니다. 여기 괄호 안에 효과라고 이렇게 적어줄게요. 이렇게. 그러니까 외부 경제가 뭐야? 그러면은 이게 외부 효과의 하나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용어가 좀 헷갈리기 때문에 지금 이미 말한 거고요. 정리해 볼게요. 외부 효과는 방금 말한 것처럼 어떤 경제 주체, 개인이나 집단의 행동이 다른 개인이나 집단, 기업이나 이런 제3자에게 의도하지 않았는데도 어떤 혜택 이런 걸 주거나 또는 피해를 주거나 손해를 그런 거를 발생시키는 행위, 그런 효과, 그것을 외부 효과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특징은요, 내가 의도하지 않았는데 좋은 일을 했어. 근데 누구도 보상을 안 해줘. 그러면 굳이 그걸 할 일이 줄어들겠죠. 반대로 내가 의도하지 않은 손해를 끼쳤는데도 이걸 처벌을 안 해요. 그럼 나는 계속 내가 원하는 대로 남들한테 피해를 끼치면서 살아도 된다는 소리죠. 그래서 특징은 자, 여기에 대한 이에 대한 적절한 대가나 또는 처벌,
그러니까 외부 경제 효과에는 대가를 보상을 주고 외부 불경제 효과에는 처벌을 줘야 되는데 요게 없으면 사회적으로 뭔가 좋은 일이 줄어들고 나쁜 일은 늘어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외부 효과가 어떻게 되냐면 사회적으로 적정한 수준보다 적게 또는 피해 같은 경우에는 좀 적당히 좀 줄어들어야 되는데 너무 피해가 많이 생산된다. 이렇게 특징을 정리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게 무슨 내용인가 예를 한번 들으면서 예를 들어볼게요. 설명을 해볼게요. 외부 경제 효과는 제3자에게 다른 사람에게 의도하지 않은 혜택을 주는 거죠. 의도하지 않은 혜택을 주는 것. 예를 들면 양봉업자는 벌 키우는 사람이죠. 근데 양봉업자가 있으면 벌이 왔다 갔다 하면서 주변에 있는 과수원의 그 꽃들을 왔다 갔다 하면서 이 꽃들이 수분을 하게 되고 그래서 과일 열매를 맺도록 도와줍니다. 이 양봉업자의 벌을 키우는 행위는 과수원 주인에게 의도하지 않은 효과를 줬죠. 그것도 좋은 효과를. 그런 게 바로 외부 효과고 이런 특별한 좋은 경우를 외부 경제 효과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 긍정적인 외부 효과다. 이런 식으로 부릅니다. 자, 그런데 이에 대한 혜택이 없다 또는 대가가 없다. 그러면은 사회적으로 필요한 것보다 이 사람이 굳이 더 많이 벌을 키우지 않겠죠. 그런 식으로 사회적인 적정 수준의 필요보다 적게 생산한다. 자, 이게 왜 그러냐면 누가 이걸 나서서 이 사람 보상해 줄 거예요. 그죠? 시장에선 다 자기 마음대로 자기의 사유재산을 채우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자본주의 사회에서. 그렇기 때문에 정부가 개입하지 않으면 시장 실패의 원인 중에 하나로 외부 효과가 꼽히는 겁니다. 누군가 정부가 나서서 이 사람을 보장을 해줘야지만 이런 긍정적인 외부 효과가 많아질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그럼 반대로 정부가 나서서 어떤 나쁜 효과를 제재해야지만 사회적으로 부정적인 효과들이 줄어들겠죠. 그래서 시장한테 가만히 놔두면 시장의 한계점으로 이런 외부 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겁니다. 외부 불경제 보겠습니다. 외부 불경제는 제3자에게 의도하지 않은 손해를 끼치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서 환경오염을 일으키면서 물건을 만들어서 돈을 버는 기업이 있어요. 뭐 신발을 만드는데 염색료를 써가지고 수질을 오염시켜요. 그러면은 의도를 하지 않은 피해를 주민들에게 주변에 있는 피해 주민들에게 끼칠 수가 있겠죠. 자, 이런 걸 뭐라고 하냐면 부정적인 외부 효과다.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외부 경제는 긍정적인 외부 효과고요. 외부 불경제는 부정적인 외부 효과를 말하는 겁니다. 자, 이에 대한 적절한 처벌 또는 손해배상이 없는 경우, 이거 누가 처벌할 거예요? 누가 손해배상 명령을 해줄 겁니까? 시장 스스로? 시장에서 누가 나서서 이걸 해주겠어요? 다 똑같은 개인들이고 집단들인데.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해줄 수 있는 국가의 역할이 없는 경우에 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은 사회적인 적정 수준보다 많이 생산된다. 뭐가? 별로 안 좋은 피해가. 뭐 수질오염 이런 피해 있죠. 의도하지 않았지만 수질오염을 일으켰어. 공장이 많아지면서 의도하지 않았지만 미세먼지가 많아졌어. 이런 것들 국가에서 뭔가 이렇게 처리하지 않으면 사회 전체적으로는 이런 게 더 증가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외부 효과를 국가에서 통제하지 않는다면 시장의 어떤 기능이 좀 안 좋아질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고요. 오늘 수업에서는 시장의 정상적인 기능이 뭔가 떨어지는 시장의 한계 상황, 시장 혼자 놔뒀을 때의 어떤 문제점들에 대해서 3가지 살펴봤는데요. 첫 번째, 불안정 경쟁이라고 해서 독과점 문제를 꼽았고요. 두 번째는 공공재의 부족. 공공재는 국가가 나서서 짓지 않으면 이거 누가 돈 들여서 짓겠어요? 다 무임승차하려고 하지. 그래서 이런 부족 문제가 나타난다. 세 번째는 국가가 통제하지 않으면 좋은 일은 더 증가하지 않고 나쁜 일은 더 감소하지 않는다. 그런 거를 외부 효과라고 한다. 의도하지 않은 좋은 일과 나쁜 일이 나타나는 효과. 자,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오늘 그 시장 실패의 원인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습니다. 자, 수고했습니다.